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계관 소명 TV 나의 모습을 끝까지. 네. 예. 지금 몇 회죠? 오늘이 3회. 3회죠. 입니다. 예. 네. 나의 모습을 끝까지를 그래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감사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게임 방송 뭐 몇천 몇만에 비하면 또 저희들 뭐 몇십 회가 별거 아니지만 네. 저희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뭐 좀 빈 여백의 시간에 재밌게 때우려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기독교 교육, 네. 뭐 기독교 신앙 네, 네. 들을 고민하시는 사역자님, 또 부모님 또는 네. 그런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찾으면서 도전이 많이 되고요. 예.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예. 또 저희들이 이제 늘 이렇게 방송 만들면서 갖고 있는 마음은 뭐 지금 또 혹시 많이 못 보시더라도 꾸준히 저희들이 이제 백과사전 만들듯 계속 누적해 놓으면 나중에 인터넷상에서 이런 자료들을 필요로 하실 때 들어오서 또 아마 좀 이렇게 역행하면서 역순으로 계속 보시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좋은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또 나중에 또 저희들 만나는 분들이 많이 유익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네. 오늘 또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산 어떤 인물을 좀 얘기하실까요? 오늘은 안도 다다오라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예. 뭐 이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분이시고요. 예. 근데 워낙 유명한 건축가이긴 하신데 또 뭐 의외로 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삶이 참 이렇게 독특하기도 하고 좀 또 궁금함을 좀 또 유발하는 그런 또 인생이긴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고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젊을 때 사진이고요. 이분은 이제 1941년 일본의 오사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뭐 이때가 이제 전쟁 뭐 전후 뭐 이때 시절이니까 다 살기 어렵긴 했죠. 일본 분들도. 근데 유난히 또 뭐 그렇게 좀 부유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쌍둥이 형인데 그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오사카를 아주 대표하는 오사카에 가면 저도 예전에 한번 오사카를 간 적이 있는데 되게 화려하네요. 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오사카 상징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오사카를 가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비슷한 도시거든요. 제2의 도시긴 한데 조금 뭐 이렇게 낙후된 지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그 안도 다다오라는 분은 나가야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가 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뒷골목이 많고 이런 어떤 좀 허름한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정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고등학교를 기계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셨고요. 근데 뭐 크게 취미가 맞지는 않으셨대요. 근데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그냥 뭐 인테리어 이런 어떤 일도 하고 하는데 그게 거의 막노동이죠. 뭐 공사방에서 막노동도 하는데 좀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거친 들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괜찮은데요? 네네. 그때 사진인데 쌍둥이 동생이랑 같이 프로 권투 선수로도 잠깐 이제 활약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거친 인생을 살죠. 뭐 이렇게 권투 선수라고 또 알려지긴 했지만 아마 뭐 뒷골목에서 이렇게 좀 싸움도 한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거친 인생을 살다가 이분이 우연히 이제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좀 특이하게 권투 선수고 막노동 하는 분인데 책을 읽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이름도 좀 발음이 어려운 르 꼬르비지에라는 프랑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인인데 이분도 건축가입니다. 이 옛날 사진이니까요. 이분이신데 사실 이분도 낯끝에서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데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근데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제 안도 다다오라는 분이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독학으로 건축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학교 학위가 없고 대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정식 건축학 교육을 받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이 르꼬르지비에라는 이분의 어떤 작품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분의 작품에 탐닉하기 시작하는데 이 르 꼬르비지에라는 분의 작품의 특징이 이제 이게 현대 건축에는 워낙 흔한 건데 필로티라고 해서 이제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을 세워서 위에 판을 얹고 옆에 벽면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유리로 하든 벽으로 이거를 하든 그 리 꼬르비제의 작품. 이게 처음으로 구상을 해낸 거죠. 근데 그 전에 건축들은 사실 이 벽으로 이 하중을 지탱하는 그래서 벽을 돌이나 이런 걸로 다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하중을 지탱하면서 나머지 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제 건축까지 구상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고 현대 건축이 거의 대부분 이런 필로티 구조의 어떤 건축물로 지어지게 되는 또 시작을 만드는 분인데 건축을 좀 너무 단순화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안도 다다오라는 분이 여기에 굉장히 매료가 되죠. 이분 건축도 굉장히 좀 간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24살 정도에 그 프랑스를 무작정 떠납니다. 예. 이 르꼬르비제를 만나려고 떠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 이런 어떤 뭐 그런 게 있질 않으니까 돌아가지고 뭐 저기 뭐 시베리아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넘어가서 보니까 도착하기 그분이 이제 파리를 도착한 한 달 전에 그분이 이제 르꼬르비제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예, 절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파리를 배회하다가 예.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은 좀 낙담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다시 마음을 가다잡고 기왕에 유럽에 온 거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건축물을 보면서 스케치를 하고 또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한 1, 2년 정도 유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셔서 그 건축사 시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 시험을 또 독학으로 공부해서 1969년에 건축사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28살 때인데 이제 건축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죠. 그래서 첫 사무실을 이렇게 이제 건축을 이런 유럽을 다니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르꼬르비제 그 건물이고요. 이 후기에는 독특한 건물도 짓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축을 배우러 다니다가 6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자기 사무실을 열고 건축을 시작하고요. 예. 이 사진이 그 첫 사무실 열었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또 60년대 말 70년대니까 또 머리가 장발 또 유행할 때고 해서 이제 그 이분이 건축가가 되기까지 한 7, 8년 동안 이 정도 참 독특한데 이제 건축가가 되고 나서 녹록치를 않았겠죠. 예. 뭐 학벌도 없죠. 인맥도 없죠.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젊은 사람이 건축 사무소를 냈으니 누가 이제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좀 독특한 점이 여기서 굉장히 자기 주관을 밀고 나가세요. 그래서 건축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에게 자기 어떤 그런 신념들을 막 설파를 하면서 나에게 맡겨달라. 묻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경력도 없는 그렇죠. 친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꽤 많은 경우 이제 수주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걸 밀어붙이시고 또 이제 뭐 힘들게 사셨겠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뜻에 또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건축주들을 만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초기 작품들이 되게 큰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건물 한 동짜리 이렇게 그냥 리모델링 하는 정도의 건물이 많은데 76년도에 이제 그 전에 건축을 하긴 했는데 76년도에 스미우시 연립주택이라는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이 그 당시 실제 사진인데요. 요런 집입니다. 이게 이제 그 건축가로서의 안도 다다오의 어떤 개성을 처음 선보인 작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건축은 요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분이 요런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하죠. 창문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만 뜻하는 거죠, 요거? 이게 전체가 다 건물입니다. 그렇죠. 예. 요 중간에 요거는 옆에 있는 집이고 그냥 요런 조그만 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집 지어줄 사람을 찾다가 이제 안도 다다오를 만나서 건축적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집을 지은 거죠.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좀 독특한 게 지금은 아주 흔한 기법인데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외벽에 타일도 붙이거나 뭔가 장식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그냥 외벽을 끝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속에 이렇게 전형적인 구조의 어떤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 구조를 그냥 독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바람도 들고 빛도 들게. 이제 좀 너무 과하게 좀 하다 보니까 여기 건물 내부인데요. 여기서 여기를 이동하려면 이게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집안인데 우산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좀 독특하게 짓긴 했는데 이제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일본 건축계가 굉장히 이렇게 논란에 빠지고 이게 좋은 건물이야, 이게 뭐 어떤 건물이야 하다가 결국 이제 이분의 독특함을 인정받고 이 이후로는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도 다다오의 건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가 간결함이거든요.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뭐 장식이 별로 없고요. 그냥 유럽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유럽의 그 화려한 건물을 보고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럽의 건물들이 그 당대에 지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200년, 300년, 몇백 년에 걸쳐서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그게 도시 이미지가 됐는데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일본도 경제 부흥을 하던 시기니까 도시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철학 없이 그냥 막 건물을 짓던 시기라서 이분이 이제 좀 도시를 구성하되 좀 어떤 일본의 색깔 혹은 어떤 그런 자신만의 색깔을 좀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결하게 집을 짓고요. 그 장식품이 없는 대신에 그 장식을 뭘로 하냐면 두 번째 특징이 이분의 건축의 자연 친화적인 특징이 있는데 빛과 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장식을 하는 건데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작품이 빛의 교회라는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 안도 다다의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이 건물을 들어가서 보면 그냥 건물이 있고 콘크리트 벽에 십자로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 보면 컴컴할 때 보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여기 뚫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해가 뜨면 여기에 빛이 나오면서 이제 십자가 딱 비치고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교회 온 분들을 향해 다 이렇게 비치는 그런 효과가 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뭐 스테인 글라스로 아름답게 꾸민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그 효과만으로 좀 어떤 그런 장식의 의미를 더한 거고요. 건물은 좀 휑할 정도로 진짜 그 노출 콘크리트로 그대로 다 보이는 건물이고요. 또 이거는 물의 사원이라는 이제 또 어떤 건물인데 이건 또 이제 다 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것도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건물 같은데 여기 이제 신도분들 앉아 계시면 그 뒤에 호수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분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버려진 땅을 재생하는 사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일본의 이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섬을 이렇게 재생하는 사업에 이분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런 박물관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분의 어떤 건축물의 특징은 간결함 또 자연의 어떤 빛과 물을 주로 사용해서 장식을 하는 이런 특징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분이 뭐 거의 뭐 건축의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이런 그 뒤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건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안도 다다오가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 무슨 박물관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 건물은 원주에 있는 그 박물관인데 산이라는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이 박물관이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조감으로 이렇게 박물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도 다다오라는 이분이 좀 이력이 독특하죠. 이제 그 권투 선수로 하고 좀 이렇게 뭐 불황자 비슷하게 지내다가 자기에게 인상적인 어떤 그런 스승과 작품을 만나고 또 정교 과정을 밟지 않고 이제 공부를 독학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건축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분이시고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 4년 전에 그 췌장암이 걸리셔가지고요. 거의 뭐 췌장이랑 다 드러내셨대요. 근데 이제 거의 뭐 한 몇 시간에 거친 수술을 받고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수술 받고 나서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의 사무실도 본인 어떤 그런 건축
양식에 맞게 정말 요렇게 지은.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식의 건물들을 종종 봅니다. 카페도 보면 이런 식의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지은 건물이 많고. 이태원에 가면 네, 있죠. 이태원에 있고 또 뭐 저기 현대 라이브러리 음악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지은 건물이 안도다다오 직접 지은 건물이 아닐지라도 안도다다오의 그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고요. 약간 실용적이면서 심플하면서, 심플하면서 뭔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건물이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있을 건 있으면 소박한 것 같아요. 소박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그냥 소위 말해서 건물이 이제 화려하게 짓는 것도 뭐 하나의 흐름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분이 일본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어떤 부흥 시기에 좀 맞물려서 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이런 간결한 건물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의 철학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분이 본인 신념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그 건축을 주문하는 분들과 이렇게 조율을 할 때 건축주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작품 세계를 구현해내는 대신에 그분에게는 비용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외장 이런 게 별로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한 20% 3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요걸 하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되긴 하죠.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게 워낙 좀 잘못 치면 흉측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쓰면서 이제 건축비를 아끼고 그래서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짓는 어떤 거를 선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물 한 모금 드시고. 감사해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아직도 좀 살아계시죠? 생존하게 계시고. 우리가 이제 낯끝을 이렇게 할 때 늘 중요한 포인트는 한 사람이 자기 모습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같은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런 환경은 없었죠 거의. 거의 환경 없이 길거리에서 있다가 오히려 프랑스의 그 건축가를 보고 만나러 갔다가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막 찾아간 거죠. 시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이 안도다다오가 좀 이렇게 그냥 천재적이었다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천재적이었다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나크의 취지는 조금 이 안도다도가 이렇게 살게 되는 어떤 자기만의 철학, 이유, 배경 이런 걸 하고 여기 적어오신 뭐 말들 이런 거 좀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도다다오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안도다다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도다다오라는 분의 어떤 인생과 작품을 보면서 천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은 거의 이분의 작품과 삶이 이분의 의지의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아까 뭐 스승 르꼬르비제 이분은 좀 제가 보기엔 천재형에 좀 가까운데 안도다다오는 정말 이분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나의 모습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이제 이 단어를 쓸 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고집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긴 한데 요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위에 요 말도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 또 고집이 많이 신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안도다다오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몇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하나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살아가기 싫다. 안도다다오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검은 이불을 덮고 검은 옷을 입고 스케치북을 가지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다. 거짓말을 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렇게 거짓말은 하기 싫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는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서가 아닌 건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의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다. 이 건축이라는 어떤 틀로 자신의 의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은 가능성이 적을 때 도전하는 것이 재밌다. 그리고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점차 안정감을 찾는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재미는 사라져 버린다.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재밌기는 정말 어렵다. 이 사람한테 재미는 좀 뭐 가능성이 적은 일을 도전하면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어떤 재미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면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찾아본 건 직업으로 왜 건축가를 택했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도 잘 알 수 없지만
결국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도 구상을 정리하거나 스케치하는 것이 즐겁다. 사실 이 인터뷰가 그 췌장암 회복되고 나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때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셨을 때 한 인터뷰인데,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게 된다. 마음속으로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왜 건축가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안도다다고 답을 했던 이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네. 면들이 아까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는 네. 약간 고집이다 네, 이런 걸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의지, 신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고집이란 단어가 좀 더 이분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정말 믿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일관되게 지켜왔던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28세 이제 건축사무소를 개소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감정이입을 좀 해봤는데, 저라면은 되게 타협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뭐 건축주가 이런 거 지어달라고 그러면 좀 뭐 그냥 거기 맞춰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은 정말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좀 강하게 피력했고, 이제 굶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건축가를 밀고 나갔고요. 결국에는 설득이 되고 같이 그걸 공유한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그 소수를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이 아까 사실 이분 얘기를 할 때는 스미요시 연립주택을 짓고 난 이후에 뭐 도쿄대학교에 교수도 하시고 하면서 그 뒤에 일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제 여기 내용에는 그 일을 거의 소개를 안 하는 이유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안도다다오를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안도다다오가 안도다다오 되게 했던 중요한 순간이 르꼬르비제를 만나고 나서 혼자서 아무도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뭐 알아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부를 해나갔던 그 순간과, 또 하나는 건축 사무소를 열고 나서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좀 고집스럽게 지켜나갔던 그런 어떤 면이 안도다다오의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유명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투 선수 경력이 있다 보니 지금도 권투를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권투하시고 뭐 그런 모습도 보면서 참 정말 본인이 한번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거는 좀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시는구나 라는 부분이 좀 하나 좀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집스럽지만 솔직한 면이 있으셨거든요. 자신의 신념이 강하겠지만 그걸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좀 안도다다의 특성, 그러니까 조금 권투 선수 좀 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리하게 돌려서 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핵심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투박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고요. 뭐 사진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도 그렇게 유한 인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많이 싸웠대요. 사람들이랑 많이 싸우고. 또 뭐 인부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하나였대요. 왜냐하면 이 노출 콘크리트 짓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대충 하고 위에 뭐 붙이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데, 이분 노출 콘크리트 자체가 벽이 되기 때문에 인부들이 그렇게 싸우고 더 신중해야 되고 정말 자신의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많이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셨대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자기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싸운 게 아니라 솔직하게 본인을 표현하고, 그래서 안도다다오는 만나면 적 아니면 동료 이렇게 친구가 될 정도로 좀 본인 감정 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어떤 의지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소통했던 그런 면이 또 지금의 안도다다오의 독특함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본 거는 배움이라고 좀 한 단어를 찾아봤는데, 좀 존경스러운 분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것들. 지금 사실 건축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정말 강렬한 열정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운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 바로 실행을 해보시더라고요. 배우면 그것을 이제 다음 어떤 건축물에 바로 시행을 해보시고, 또 도전하시고, 뭐 실패도 하시고, 또 성공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 과정 중에 배워나가시고, 또 이런 어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안도 다다오를 만든 큰 또 특징이 아닌가, 라끝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아까 안도 다다오 한번 이분 네. 이분 이제 눈빛이 아주 이제 이 사진이 그 말씀드렸던 췌장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조금 이분한테 죄송하지만 예. 고집도 있으시고 예. 싸움도 예, 매골수가 있어요. 잘하실 것 같고. 예. 제가 근데 우리 시장님 설명 쭉 들으면서 네. 딱 떠오르는 네. 어떤 생각은 뭐냐면 의외로 저희 주변에 안다다도가 많은 것 같아요. 고집스럽고 그러네요. 왜 우리 교회에도 보면 네. 아, 왜 쟤는 꼭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대신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안다다도는 이렇게 갖고 우리가 다룰 정도로의 주목받음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경력도 나중에는 뭐 도쿄대 공학부도 들어가고 도쿄대 자체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네. 그리고 거기 교수가 된다는 제일 것도 큰 겁니다. 프리츠커 상이라고 이게 대단하네. 건축가의 노벨상 뭐 이런 불리는 아니 뭐 최고 건축가로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하시니까 우리가 다루어서 이 사람의 고집과 네. 또 솔직함과 싸움, 싸움을 얘기하지만 저희 주변에 제가 만난 청년들만 봐도 고집스럽고 싸움 네. 잘하고 네. 말 안 듣고 예, 예. 뭐 그런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단지 이제 외모 좀 비슷해요. 약간 예민하고 지금 목사님 얘기 듣기까지 별로 생각 못했는데 이분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예, 있죠. 약간 어디서 익숙한 표정인데? 이게 젊을 때 사진, 뭐 중년 때 사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느낌. 일단 제가 만났던 이제 우리 주변의 안도 다다오가 네. 약간 뭐라 그럴까 실패한 안도 다다오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안도 다다오의 이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에 얼굴을 다 갖고 있어요. 일단 뭐냐면 괜히 웃어주지 않아요. 괜히 웃어주지 않으니까 얼굴도 원래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리고 웃으면서 얼굴이 근육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웃는 게 서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진지하게 생각해도 웃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한 반면 누군가는 진지하게 생각하면 웃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던 그 안도 다다오를 하기에 저도 좀 함부로 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좀 어울려야지. 응? 그리고 네 고집만 피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많은데 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정말 예 그러네요. 이 특성을 진짜. 얘기해 보여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건축 선수였다가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그걸 적었거든요. 네. 건축을 왜 하게 되었나 했더니 자기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내적 세계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예. 강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표출해야 돼요. 그걸 건투한 거죠. 그 표출이 처음에 되게 거칠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싸우고 막.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얼마나 일본의 우린 뭐 지금도 일본 어떻게 좀 과거만 해도 얼마나 일본 권위주의였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권투밖에 없고 권투는 어떻게 대놓고 싸울 수 있는 장이니까 발산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건축이라는 무기를 갖고 고집스럽게 타협하지 않게 막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게 그래서 뭔가 좀 자기 세계를 확보하면 저렇게 쭉 밀고 나간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화자되면서 하나의 어떤 존경의 요소가 되고 와 대단하네 역시 자기 듣고 살아야 돼 이렇게 난 반면 제가 만났던 많은 상당량의 이 청년들은 일단 고집도 있어요. 그다음에 막 싸우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건축이나 이런 걸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건축을 찾은 게 아까 여기 보면 솔직함으로 소통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건축비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스타일대로 뭘 만들지만 결국은 거기에 사람이 머물고 그렇죠. 또 건축을 부탁한 사람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라고 고집스럽게 자기 걸 밀고 나가는데 결국은 그들과 뭔가 접촉점을 찾는 지점이 아니었나. 계속 그 고민을 해야 되죠. 예. 그거 그러니까 절대 내 걸 양보하며 찾긴 싫다. 근데 내 것도 양보하지 않고 저들도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접촉점이 뭐냐. 요 작업까지는 내 주변에 있는 안도 다들 못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고집만 세고 이러고 있는 오늘 말해야죠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게 저희 아는 집사님 생각이 나고요. 근데 아니 그 지금 저도 이 부분 생각을 내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 70명 같아 이래서.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분이 제가 지금 목사님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분 이제 자료 정리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봤는데 확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좀 아주 독특한 분인데 이분 건축사무소가 지금도 있고요. 직원이 30명이래요. 근데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독특한데 이 정도에 돼가면 사실은 본인이 있고 이 감수만 해주는 정도인데 지금도 이분은 뭘 할 때 1대1로 한대요. 그러니까 끝장을 본대요. 끝장을 본대요. 끝장.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타설하는 또 직원이 전문이 있으면 그 직원이랑 이제 1대1로 소통을 한대요. 이렇게 전체 회의를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결론을 1대1로 낸대요. 그래서 그것도 1대1로 내고 건축주상도 1대1로 만나서 막 끝장을 보는 그런 면이 소통을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는 분은 아니신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소통하려고 막 1대1로 막 물고 늘어지는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너무 잘 찾아오셨는데 일단 고집도 있고 어떻게 솔직함인데 이 솔직함이 결국은 어떤 분리와 단줄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을 얘기한 거죠. 얘기해서 관철을 하든 중간지대를 찾든 저 사람을 설득하든 얘기한 거죠. 제가 만났던 제 주변에 안 다가오는 소통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제 주변에 안 다가오는 표정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지금도 박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있어요. 그냥 이 표정 봐요, 이 표정. 그래서 딱 이렇게 목사님 상담 좀 해요. 찾아오는 이 사람 많아요. 그럼 딱 보면 이제 오면 이제 너도 안도 다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몇 프로 부족한 안도 다도요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자기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것에 약간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영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이 어떤 이런 건물을 부탁한 사람들의 건축비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독특한 만족감도 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집은 좋은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어떤 현장성과 시장성에서 관철되기 위한 어떤 그런 소통이 또 이 사람을 완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다 그냥 쓰레기들이고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완전 세상과 분류하여서 분노 속에 살아가는 또 이런 또 예술가들도 많거든요. 이분은 고집스럽지만 끊임없이 그 어떤 그 현장 속에서 또 건물이 사실 이렇게 어떤 무형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 나름대로 오늘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가 만날 우리 한국의 안도 다다요를 고집도 피우되 그 다음에 끝까지 솔직하되 또 이 사람이 또 솔직히 이런 사람들 솔직하죠. 솔직히 막 목사님 막 강 이상해요 막 그리고 막 뭐 상담 이상해요 막 또 기억납니다. 강의할 때 막 들이받아요. 그냥 막 들이받고. 근데 뭐가 없냐면 현장에서 자기의 그 세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소통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통을 왜 안 하는 그러면 이제 일단 확신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내거 어차피 싫어할 거잖아요. 뭐 상처도 받고. 근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맡겨달라. 맡겨달라. 나를 믿어달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건강한 자존감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이분 인생을 보면서 많은 경우 조명되는 게 그 76년도 이후에 이분이 그 스미요시 연립주택 짓고 나서 이후에는 워낙 이제 성공을 하니까 조명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1969년도에 건축사무소를 개소하고 나서 76년까지 7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7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자료를 찾아봐도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러고 살았겠죠. 이러고. 그게 아마 지금 목사님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느껴지는 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현장 감각? 아니면 찾아보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아니면 처음엔 절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앞에는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분이 그냥 진짜 건투 선수 자기는 건투랑 건축을 별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무소 찾아주고 7년 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샌드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계산 농담입니다. 장난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소통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네. 또 자기의 그 세계가 타인과의 상호성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절충이 되고 또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 뭔가의 그 지점을 찾아내는 데까지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집 세고 네. 정직한 건 되게 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뭐 싫어, 난 싫은데 어떡할 거야. 뭐 이러면 단절하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고집 세고 고집 세고 그다음에 정직한 건 쉬운데 그 고집과 정직이 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거의 예술의 영역.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두 가지 예술인 것 같아요. 건물을 만들었던 것도 예술이고 소통을 해나가는 것도 예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 걸 포기하지 않는 건축적인 어떤 철학들을 반영하면서도 또 그걸 맡기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신뢰성을 형성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 계속 들으면서 이분이 얘기했던 이분의 가장 소위 시그니처가 그 노출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노출 콘크리트 하면 안도다다오. 물론 노출 콘크리트 안도다다오 최초에 시도한 건 아닌데 대중화시킨 거는 거의 안도다다오의 역할인데 이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주문해주는 저 사람의 필요를 절충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걸 하겠다. 대신에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축비를 최소화해주겠다. 대신에 이걸 나한테 맡겨달라. 라는 그런 어떤 시도들,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좀 미심쩍긴 한데 건축비를 30% 줄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평가가 막 갈리거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러니까 야, 나 정말 이게 대박 났네. 이 사람 결혼했나요? 결혼했습니다. 자녀들. 근데 개인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제가 이제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저도 사실은 2% 부족한 안도 다대오가 될 뻔했어요. 저는 신동률로 살아가는데 고집과 정직함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민교육개발원에 뭔가 부탁해 오신 분들을 향해 고집 피우고 정직하게. 뭐 예를 들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요새 특강 한 2시간 하셔서 그들의 꿈을 다 찾아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솔직하고 고집스럽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2시간 만에 꿈을 다 찾아주나요? 어디서 이런 데 전화해갖고 막 땅 이건 쉬워요. 근데 이제 목사님 소통하는 거죠. 소명이라는 게 비전인 게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여기까지인데 라는 소통을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 절충을 찾아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분의 감정이 제가 이제 살만 빼면 좀 이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빛은 좀 다르신 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목사니까 웃어야 되고 또 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분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님이 찾아오신 거를 통해서 봐도 고집과 정직함을 넘어간 바로 소통이 어떤 건축이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그 세계가 인정받고 꼭 그것만이 중요한 가치는 아니지만 이왕 자기 세계를 거를 갖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해야죠. 두려움 속에서 왜 우리 강아지들이 두려울 때 더 많이 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지레짐작 먼저 다 필요 없다. 그냥 뭐 내 세계가 최고다 이렇게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우리 지난번도 우리가 중년 얘기하고 그랬는데 중년이 이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고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직함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끊임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적절한 자리를 잡기 위한 소통을 안 해버리면 정말 이건 고집과 그다음에 거친 정직함으로만 전락되는 건데 그게 우리의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도 나누면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분이 그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도 본인 나름의 또 소통이 한 방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요. 새로운 걸 계속 접하고.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원래 계속 배우더라고요. 고집 되게 쓴 분들은 안 배우거든요. 그리고 되게 분노해요, 많이. 내 걸 몰라준다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죠. 소통이죠.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르 꼬르비지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감동을 줬냐. 그거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본인도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년의 안도다되고 계시다면 약간 고집과 정직함을 무정한 안도다되고 계시다면 이 눈빛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보십시오. 혹시 또 우리 또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보시는데 네. 남편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분 많아요. 네. 제가 아는 집사님 소통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요. 그래서 막 돈만 없애고 막 그냥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여보, 이거 영상을 좀 보게.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 닮았지. 네. 저분의 특징이 소통을 했대. 뭐 이런 네.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네. 그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네요. 세계적인 대가를 만들어도 또 중요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았다고 다가는 아니지만 네. 자기 세계도 고집스럽게 유지하지만 또 그것이 또 사람들 세계에서도 같이 자기 세계로 일단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네. 어떤 건축 기술이 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시대가 왔기 그렇지. 때문에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아까 십자가 이런 부분만 해도 원주에도 뭐 있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광주 어디 가서 그런 교회가 또 있습니다. 네.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래서 참 그런 건 그냥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세계 속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신중하게 소통했다는 거. 이분이 뭐 크리스찬 이건 잘 모르겠는데. 예,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아니시겠죠. 네. 아니신데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에서 시사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되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세상이 우리 신앙을 몰아준다고 그냥 등지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1대1로 만나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눈빛이 살아있는 이 눈빛으로 소통하면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하면 안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합니다. 네. 저는 이분을 이게 만남, 소통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많이 살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분 찾아보면서 약간 이분은 좀 풀리지 않은 고리 같은 거 하나가, 이분은 이렇게 고집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약간의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저도 새롭게 좀 느끼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소통을 잘 못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나는 재미없어, 나는 잘 말을 못해 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형적인 어떤 TV에 나오는 대중적인 기준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몇 마디에 웃겨야 되고 또 몇 마디로 모든 걸 또 소통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커팅되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삶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길게 얘기하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아마 이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 얼굴로 그냥 몇 마디 딱딱 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충분히 소개하고 충분히 말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소통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더 좀 넉넉한 시간과 또 더 정직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으면 누구나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집과 솔직함을 무작했는데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소통의 자리로까지 안 나가신 분들한테는 좀 용기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안도 다다오는 그 자신만의 소통 방식을 또 이렇게 찾은 분 같아요. 그 깊게 만나고 또 꼭 그 현장에 와서 그 현장에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좀 치열하게 소통하는 면이 이게 사실 달변가는 아니시고요. 글도 보면 무슨 소리지 하는 좀 어려운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긴 한데 정말 그 자신만의 소통 방식을 좀 발견해서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이 이런 관점에서 좀 책을 내세요. 한 명마다 중요한 코드로서. 왜냐면 뭐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고 유명할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낚시 결국의 결론이 사람들과 단절되지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 모습을 찾아서 그 모습으로 또 관계 맺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의 어떤 원칙이 그거니까 그거지 뭐 낚시로 산다고 단절되고 고립되는 거는 많습니다. 찾기 쉽죠. 사실 그거는 살아간다라는 단어와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혼자 이루고 있는 걸 살아간다. 이건 사실 소통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낚시에 넘어가야 될 우리의 과제는 이런 세상과도 너무 등지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도깨비 시장이라는 그 시장, 근데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재래시장. 네. 근데 어느 날 젊으신 분이 그냥 콩나물 조금 갖고 와서 네. 계속 뭐 이렇게 파세요. 예. 이미 줘서 콩나물 막 팔고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가면 갈수록 이분이 거기서 완전 자리 잡으신 거예요. 거기서 콩나물도 팔고 자기만의 또 다른 데 없는 나무를 갖다 막 팔고 해갖고 보면서 그러더니 완전 나중에 거기가 이제 이분이 토박이가 돼갖고 예. 이렇게 처음에 애기 안고 나오는데 그 애기가 막 크고 이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낚싯이 지향하는 바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험한 세상 등지는 낚싯이 아니라 네, 네. 또 자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자리 잡으면서 네. 또 소리를 내는 낚싯이 아닐까 네.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안도다도의 눈빛이 우리에게 또 고민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예. 또 그렇게 살아야죠. 네. 예. 아무튼 오늘 좀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 시장님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 갖고 오셔서 저도 많은 걸 묵상하게 되고 저도 네. 돌아보게 됩니다. 예, 저도 더 열심히 소통하고 네. 또 소면교육개발원 최근에 뭐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는데 네. 그냥 우리 고집과 솔직함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그런 네. 채널로 계속 또 소통해가고 만들어가고 시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뭐 자료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찾는 동안 행복하시죠? 아,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아마 찾고심이 이게 쌓일수록 네. 시장님의 내공도 대단하시고 또 이 영상이 바로 소통의 과정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예, 네. 그렇게 해나가시면 너무 참 감사하고 저희도 네. 또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나나 세 번째 네. 안도 다다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또 필요하신 분은 한번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